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명상 12번째 영상이고요. 현재 시각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오전 7시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지하철역으로 향해 걷는 시간 동안 하늘이 맑아져서 건물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고 갑작스럽게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주위에 늘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의 한 장면인 듯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음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흔치 않은 행운이기에 오늘은 더욱 상쾌한 마음으로 회사로 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국민대학교 백기복 교수님의 조직행동연구라는 저서에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정보나 지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뜻한다. 창의적 성과는 천재들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획기적 성과를 창출한 노력형 창조자들도 많다. 창의성은 전문성, 상상력, 그리고 내적 동기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가 강하여 선택한 일이나 문제 자체를 즐기려는 성향을 갖는다. 강한 내적 동기는 관심 분야에 있어 남다른 전문성을 쌓게 하며 이것이 상상력과 상호작용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창의성은 지능, intelligence, 다면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연상과 유추 능력, 그리고 비유나 상상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지능과 창의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늘 시간에는 창의성이라는 현대인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고 미래의 세계에서 더욱 함양해야 하는 덕목이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창의성은 보통 창의적인 혹은 창의력이 있는 이라는 뜻의 크리에이티브의 명사형인 크리에이티버티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단어의 형태가 유사한 걸 보면 아마도 한 가지 어원에서 파생된 걸 추측할 수 있고 실제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이젠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일원이 된 만큼 오늘 이 시간이 창조성 혹은 창의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실 창의성에 관한 직장인의 현실을 살펴보면 경영학 전공도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는 어쩌면 상반된 모습이 종종 관찰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령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와 같은 문구는 국내 대다수 기업의 인재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저희 주관적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은 표면상으로는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창의적인 인재는 오히려 선발될 확률이 높지가 않고 설령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에 오래 몸담고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팽배해 있는 조직의 속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사를 위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고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많은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의 기업 문화의 근간은 극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그곳의 다수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일관된 모습이
해당 조직 구성원의 필수 소양이라 할 수 있고, 흔히 튀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불행히도 그 영역에 포함되는 구성원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이 행사되는 것이죠. 창의적이라는 의미의 밑바탕에는 자율, 자유, 개성 등과 같이 조직의 기본 속성과는 반대되는 이념들이 짙게 깔려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자기 주관이 명확하고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어렵게 입사의 문을 통과하더라도 조직의 숨막히는 규율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기에 조기 이탈률이 점점 치솟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창의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는지 조금 혼동이 오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회 문제의 이슈를 제기하고자 함은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새 젊은 분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이 사실 제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단지 저는 저와 같은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내가 속한 조직의 창의성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창의성의 뿌리를 말살시키는 데 일조 혹은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케이스는 자신의 창의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과거로부터의 관행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겠지만 설령 자신은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동료 또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고 조직의 지속된 방법론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간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고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행동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내 주위의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의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죠. 저는 금요일에 또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